건조증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환자분 눈은 많이 건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외출하면 항상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왜 건조하다고 하세요? 눈물 너무 많이 나요. 근데 눈물 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원장님, 저 최근에 길을 다니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겨울철에 이제 눈물 흐르는 거는 유루라고 하는데 루는 눈물이잖아요. 눈물로 눈물이 흐른다는 뜻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눈물이 눈꺼풀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돼요. 물론 감정적으로 이제 슬퍼서 눈물이 막 쏟아질 때는 뭐 눈물 콧물 다 쏟아지지만 평상시에 이제 눈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분비는 바깥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나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눈물이 이렇게 배출되는 관이 막히는 경우, 누비관이라고 하는데 눈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 눈물이 코 쪽으로 빠져가는 관이 있거든요. 이 관이 얇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젊을 때는 대개는 그렇지는 않은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관이 얇아져서 눈물이 충분히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눈물이 흘러 넘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건조증이 있을 때 눈물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거나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 인자가 있어도 눈물막이 그런 인자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눈물 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 왜 바람 부는 날에는 빨래가 빨리 마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옥상에서 빨래 말리는 일 없지만 바람이 불면 쉽게 눈물이 말라지게 되거든요. 눈물이 없어지면 눈이 되게 불편해요. 눈이 시리고 따가우니까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리플렉스 티어링이라고 그래요. 반사적인 눈물 흘림. 그래서 그거는 건조한 사람들한테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건조증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환자분 눈은 많이 건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외출하면 항상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왜 건조하다고 하세요? 눈물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눈물은 건강한 눈물이 아니라 아픈 눈물이에요. 불편한 눈물. 그럼 그거를 예방하거나?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인공 눈물을 좀 써서 내가 만든 눈물이 아닌 인공 눈물이 눈물막을 막게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안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바람이 눈을 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알이 좀 큰 보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가벼운 선글라스 같은 걸 끼면 훨씬 눈물이 덜 나죠. 그럼 감정 때문에 흘린 눈물인지 그 안구 건조증 때문에 흘린 눈물인지 그건 본인만이 알겠지? 나는 모르지. 원장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가 눈빛을 보고 이제 표정을 보고 표정이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 감정적인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마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본인만이 알겠죠. 누점이라고 하는 게 눈 안쪽에 있어요. 내안각, 눈꺼풀이 이렇게 만나는 안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측면으로 눕는다고 하면 눈물이 그쪽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바깥으로 좀 흘릴 수는 있겠죠. 또 이제 얼굴이 눌려지니까 눈꺼풀이 이제 모양이 약간 변형되면서 뭐 예를 들면 물컵에 물이 고무컵에 담겨 있는데 한쪽을 누르면 흘러 넘치듯이 그런 상황으로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좋지 않은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눈물은 부족하면 다시 채워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베이잘 시크리션이라고 해서 눈물은 계속 공급이 되고 순환된 눈물은 코로 빠져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샤워하고 나면 건조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수분이 공급되니까. 근데 실제로 샤워하고 나면 눈이 더 빨개지고 눈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수분은 공급이 되는데 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특히 사우나나 반신욕하고 나면 건조증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을 때는 환자분한테 저는 샤워를 아주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나는 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출생할 때 어린아이들도 그게 일부 있어요. 출생해서 관이 막혀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게 저절로 뚫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이제 아이들이 눈물이 더 나는 한 가지 경우는 어릴 때는 이 아래쪽에 속눈썹이 각막을 이렇게 찌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안검이라고 하는데 특히 동양인들은 눈꺼풀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말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눈썹을 찌르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미란이라고 표현하는데 각막 표면에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눈이 되게 따갑고 아파요. 눈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병이 있을 때 아니면 포도막염이 있을 때도 눈물이 납니다. 사실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병원에 와서 원인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슬플 때 나오는 눈물하고 평상시에 나오는 눈물은 좀 다르죠. 이게 눈물이라는 게 결국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눈물샘이 여기 있어요. 윗눈꺼풀 바깥쪽 위쪽에 요 안쪽에 숨어 있는데 이제 거기를 눈물이 나오도록 하는 신경이 우리가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이라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조절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겠죠. 그건 뭐 그분의 어떤 특출한 재주인 거지 훈련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명이나 후레쉬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 건 있죠. 그렇죠. 이런 강한 열기에 계속 노출되면 건조증 때문에 이제 눈이 불편해서 눈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왜 어릴 때 친구들끼리 눈싸움 하면 막 눈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보면 눈이 시뻘개져서 눈물이 철철 쏟아지죠. 그게 일종의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눈을 안 감으니까 눈이 계속 말라서 이제 그 자리가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실내에서는 괜찮은데 추운 겨울철에 외출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야 하는 부분들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안구건조증이고, 안구건조증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환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갈 일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놓으셔도 되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질환들, 예를 들면 각막염증이라든지 아니면 포도막염이라든지 눈의 어떤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의사를 방문해서 건강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내 눈에 왜 눈물이 나는지 이해를 한 이후에 그걸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